몇 개 안 남았습니다. 35번에 보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절등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예. 자, 기억번은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갖다가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말이에요. 공개해버렸어요.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공개했다. 이거 뭐 어떤 사유가 되죠? 임등치. 예. 우리가 이제 임등치 사유 중에 보면 6개월 임시 이사를 겸한 손기정 씨는 자, 회사에다가 3번 이상 사금 20인양이랑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 기억번이 정자예요. 비공개 요청을 무시하고 공개한 거.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7일 내에 공개 안 한 것도 여기 들어가고 말라고 그랬더니 공개한 것도 여기 들어가고 두 개 다. 임등치라고 해요. 임등치 기억번. 니은번은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뭐예요 이거? 아, 임등치인데 어떤 글자가 거자예요. 거자. 이거 연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거자가 없으면 옆에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할 때 거자가 아니에요. 거짓기재 할 때 거자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거짓기재. 그러니까 거짓기재 안에 지금 나온 니은번이 포함된 거예요. 이중계약서가. 디귿번은 뭐게요? 어떤 글자의 동그라미? 중자죠, 중. 자, 절에서 공부한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업 되더니 결국은 뭐예요? 2등까지 했다는 거죠. 네.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업 되더니 결국 2등까지 했다.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귿번은? 중자. 여기 사부중 할 때 중자. 중자가 내용이 뭔데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보거나 또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보게 했다. 그게 여기 지금 니은번이잖아요. 응? 아, 디귿번이잖아요. 중자에 딱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 거지. 자, 리을번은 어떤 거예요? 어디에 동그라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시세 조작이죠. 시세 조작은 어디에 들어가요? 금지행위 들어가잖아요. 금지행위. 시세 조작하는 단체로서 이거 다 금지행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을번은 시세 조작이에요. 시세 조작. 시세 조작이라고 쓰셔야 되고. 미음번은요. 뭐예요 이건?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겠다.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겠다는 게 뭐예요? 요건 뭐예요? 양도대요잖아요. 양도대요. 성명 상호를 사용하겠다. 양도대요. 여기서 이소양 할 때 양자예요. 양자. 그럼 뭐 양자 나오면 뭐예요? 절등치. 양도대요. 절등치. 자, 비읍번은요. 단체 나오면 어디예요? 단체.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로서 이건 교란행위 중에 들어가면서 금지행위죠? 단체 나오면 교란행위, 금지행위일 때는 뭐예요? 임등치. 여기 임등치잖아요. 밑에 게 임등치 이렇게 되죠. 위에 게 절등치. 예. 그럼 여기서 고르라고 하는 건 지금 절등치를 골라라 이거 아니에요? 절등치에 해당되는 것은 쭉 보니까 디귿번하고요. 미음번, 다마 두 개죠. 두 개. 예. 다시 또 봐요. 밑에 35-1번. 자,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절등치 아닌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1번 연습하셔야 돼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중자에 동그라미 쳐야지. 사부중학교 학생 할 때 중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계약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중자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 중자니까 사부중 할 때 중자니까 절등치.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자, 2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일단은 중개사 걸려서 400만 원 벌금이니까 중삼벌. 중삼벌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2등했다. 결격사유에 들어가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중삼벌도 결격사유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절등치. 중삼벌 쓰셔야 돼. 중삼벌. 아, 이건 절등치구나. 결격사유에 들어가는구나. 절등치구나. 이렇게. 3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치셔야 될까? 동그라미 칠 게 아니죠. 보니까.
휴업 중인데 다른 계공의 사무실에 또 소공으로 일한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뭐라고 쓰셔야 돼? 이소양 할 때 이소 쓰셔야지. 이소. 이중 뭐예요? 소속. 내용을 보시면서 글자가 나와 있으면 글자를 동그라미 치시고 안 나왔으면 쓰셔야 돼. 이소는 뭐예요? 절등치. 4번은 또 어디에 동그라미 치셔야 될까요? 1회 업무정지, 3번 과태료 남았죠? 다시 또 뭐예요? 업무정지. 이건 몇 번 누적이죠? 4번, 5번이 5번. 응? 5번이잖아, 지금. 과 3번. 다시 업무정지. 5번인데, 업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3회, 그치, 임등치죠. 3번 이상 다시 여기 들어가잖아요? 절등치는 아니죠, 이건? 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임등치. 답이 4번이죠? 자, 5번은 뭐예요, 5번? 그렇지, 양도되어.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뭐 상호를 사용하게 했다, 이 말 나오면 뭐예요? 이소양 할 때 양자. 그럼 뭐예요? 절등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저기 단원별 문제 할 때 거기도 보면 그 30문제 하고 막 그때 마지막 주에 행정처분 막 쭉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글자 땄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52페이지에 있는 36번 문제.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경우에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재등록한 계공한테는 폐업 전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폐업 전에 잘못한 것 같고 재등록한 계공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 있다가 원칙에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폐업 기간이 길면 행정처분 못하는 수가 있긴 하죠. 그런데 원칙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 2번. 폐업 전 계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이거 나오면 너무 좋아요. 효과 나오면 1년간 승계될 거니까 10개월째 되었을 때는 뭐예요? 승계가 되겠죠? 이거 틀렸네. 승계되지 않는다가 X. 효처 1승. 전과 기록 쌓이는 거. 효처 1승. 쌓여서 무겁게 처벌되는 거. 그거죠. 3번.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한 계공에 대해서는 폐업 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이유로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중간에 폐업 기간이 길면 재등록 이후에 행정처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처럼 무거운 것은 폐업 기간이 몇 년 지나야 되고? 3년. 업무정지처럼 좀 가벼운 것은 폐업 기간이 얼마 지나야 되고? 1년. 그래서 폐3취. 폐업 기간 3년 지나면 등록 취소 못한다. 폐업 기간이 1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못한다. 폐3취, 폐1업. 암기했으면 써먹어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3번에서는 폐업 기간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쉽게 나온 거예요.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이면 취소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지. 요게 맞네, 3번이. 등록 취소 못하는 거 3년 지나버리면. 4번. 폐업 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한 계공에 대해서 폐업 전 위반 행위가 뭐예요, 지금? 업무정지 받을 짓이죠. 그러면 지금 13개월 됐으면 1년 넘었죠. 그러면요, 업무정지 때릴 수가 없겠지. 근데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이죠. 아니, 3번과 4번처럼 나오면 외운 거 그대로 써먹는 거잖아요. 폐3취, 폐1업. 폐업 기간이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 못하고,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못. 이건 자세히 이해를 못해도 그 자체를 이해해가지고 그냥 그 자체 글자를 기억해서 폐3취. 폐업 기간 나오면 쉬워요, 그냥. 폐업 기간 3년 넘어가면 취소 못하고,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못 때리고. 위반 행위가 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은 맞고 4번은 틀린 거죠? 이렇게 36번처럼 지금처럼 나오면 쉽게 나온 거예요. 쉽게 나온 거. 이걸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36-1번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렵지만 36번은 그냥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 5번. 재등록한 계공에게 폐업 전 위반 행위 이유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의 기간 고려하지요?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다 고려해.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고려해야 되지. 틀렸죠, 그러니까?
36번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이거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 이거 이 정도는. 자, 이제 36-1번이 어려운 거예요.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이런 뜻이야. 기억번. 갑이 중개사 법령을 위반해서 2019년 2월 8일 진정하고 천천히 해봐요. 1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받았으면 이미 받은 것은 이게 1년 동안 전과 기록이 따라다니는 걸 생각하셔야 돼. 받은 것은. 이미 받아버렸죠. 영업정지를. 그러면 이 사람은 받은 날부터. 받은 날이 언제예요? 2019년 2월 8일이죠?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를 딱 형광펜을 칠하셔야 돼. 2019년 2월 8일 날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응? 뭐 과태료를 받아도 마찬가지. 그 받은 것은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쫄쫄쫄 따라다녀. 1년 동안 멍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더 무겁게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가만히 봐요. 2019년 7월 1일 날 폐업을 했다가 폐업하든지 말든지 이미 받아버린 것은 폐업기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까 폐업기간 관련된 건 뭐예요?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은 폐업기간이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재등록 이후에 행정처벌 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폐업기간에 달려있잖아요. 위반행위 저지른 것은. 근데 여기 지금 36-1번은 이미 받아버렸잖아. 받았으나 이렇게 나오잖아. 받았으나 여기를 딱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 받았어. 이미 얻어맞았어. 그 멍든 건 1년 동안은 안 사라진다고. 이 멍든 게 받은 게. 그래서 1년 동안은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했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 나중에 지금 등록했어. 언제? 2019년 12월 11일 날 등록했어. 그러면 2019년 11월 11일 날 등록한 그 시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등록했어. 그러면 그때는 종전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효처 1승이잖아. 효과는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치. 1년 동안 따라다닌다고 멍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1년 지금 뭐예요? 멍 없어졌어요? 아니면 멍 그대로 멍들어 있는 거예요? 멍들어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 승계되지. 근데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는 게 거짓말이지. 1년 안 됐잖아요. 2019년 2월 8일에서 재등록한 날짜가 2019년 12월 11일이니까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언제부터? 2월 8일부터 1년이 안 됐으니까 그대로 멍이 있다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승계된다고. 멍이 있다는 얘기 승계된다고. 그렇죠? 1년간 승계요. 처 1승 물어보는 거예요. 1년간 승계요. 1년간 승계. 틀렸죠 그러니까? 승계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니은번. 갑이 중개사 법령을 위반으로 2019년 1월 8일 날 한 달짜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야. 이번에는 위하고 다르죠? 저질러서 행위를 했다고 나와요. 행위를 했다고. 받았다가 아니고. 그러면 행위했으면 중간에 폐업기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2019년 3월 5일 날 폐업을 했다가 2019년 12월 5일 날 다시 등록했어. 그 폐업기간 얼마예요? 폐업기간 얼마? 1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저지른 짓은 무슨 짓이야?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지. 근데 폐업기간에 1년이 지금 안 됐지. 그럼 이 사람은요. 재등록하면 영업정지를 얻어 터져야지. 얻어 맞아야지. 할 수 있다가 맞죠? 그럼 왜 그래요? 폐업기간에 1년 안 넘어가서 그래요. 폐일업을 물어보는 거야. 폐일업. 폐업기간에 1년 안 됐으니까 뭐야? 영업정지 때릴 수 있지. 맞지 그러면 맞지. 니은은 맞는 거죠? 자, 디귿번 가봅니다. 갑이 중개사 법령을 위반해 갖고 2018년 2월 5일 날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나 자, 등록 취소 받았대요? 행위를 했대요?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아직 얻어맞은 게 아니어서 폐업기간이 중요해. 이럴 때는 등록 취소 받을 행위를 한 거니까 폐삼취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으니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 못하겠죠? 그럼 폐업기간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때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폐업기간 얘기를 따져보는 거예요. 폐업기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3년 안 됐어요. 지금 18년도 3월 6일이고 2020년도니까 아직 3년 안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3년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니은번하고 디귿번 두 개를 묶으시고 두 개는 폐일업, 폐삼취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번호 X죠? 할 수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서 이걸 딱 풀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어렵지만 지금 뭐 시간 재고 만약에 이런 시간 재고 푸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포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실전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실력 측면에서는 해보셔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있어요.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런 거 나올 때 한 3개 정도 낼 거예요. 4개는 너무 많아, 솔직히. 4개는 냈는, 네 번째 리을번 뭐예요? 갑이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017년 3월 10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고, 위반행위 했다고 나오죠? 저지른 거야. 2019년 4월 10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고 지금 훌쩍 지나서 2019년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19년 4월 10일이면 종전 업무정지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지. 왜 있죠? 3년 안 지났으니까. 이게 시효예요. 시효. 기억, 니은, 디귿하고 틀린 거예요, 이건.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제가? 몇 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갖다가 못 때리는 거예요, 저한테? 3년 지나면. 삼합을 못 먹습니다. 삼합 있죠, 삼합. 삼합을 못 먹어요. 3년 지나면 뭘 못 때려요? 업무정지 못 때려요. 이럴 때는 중간에 폐업기간 얘기가 없죠? 그럼 폐업 안 하고 그냥 쭉 있을 때는 몇 년 지나야 영업정지를 못 때리는 거예요? 3년. 근데 중간에 폐업하면 폐업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업무정지를 못 때려서 줄잖아요. 줄잖아요. 기간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냈어요. 작년 문제예요. 이게. 그럼 올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걸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4개까지는 내지 않겠지만 한 3개 정도 내가지고 그러면 와장창 틀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패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간 남으면 한번 풀어보시는데 풀어볼 때 실력이 있어야 풀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별거 없어요. 사실은. 어떤 거 기억하시면 돼? 첫 번째. 효, 처, 일, 승. 이거 하고. 패, 삼, 취. 이거 취소 못한다는 거야. 패, 일, 못한다는 거. 삼합을 못 먹습니다. 이 4개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이 4개 써놓은 거예요. 4개. 이걸 암기하셔야 뭘 풀든가 말든가. 근데 암기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6-1번 푸니까 위에 36번 문제가 그립죠? 36번 문제는 쉽잖아요, 그거. 훨씬 쉽잖아. 그게 그립지, 진짜. 지나놓고 보면. 근데 막 몇 년, 몇 월, 며칠이가 나오면 어렵다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요 사례 문제 나왔을 때도 뭐예요? 효과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게.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죠? 이건 뭐예요? 효과란 얘기가 나오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효과란 얘기는 받았다는 뜻이에요, 행정처분을. 그래서 받았다고 나오는 거야, 앞에가. 그러면 이제 효과란 얘기가 나와. 이게 이게 혹시 몰라도 이게 효과가 나왔어. 그러면 처분일로부터 1년간 따라다녀. 이게 쉬운 거, 이건 쉬운 거예요, 그래도. 이건 이제 이미 얻어 터진 거지. 그게 이제 멍이 든 거지. 1년 동안 멍이 안 사라진다는 뜻이야. 근데 요 2개는 밑에는 뭐예요? 자, 요건 행정처분을 받은 게 아니고 위반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폐업기간이 요 정도 되면 취소는 못하고 그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일지라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 이게 줄어들어 폐업기간이. 그럼 뭐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1년만 지나도 업무정지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 때 옛날에 그때 뭐야 고려 청자를 깨뜨려 먹고 집을 나갔어. 그럼 뭐예요? 밤늦게 들어와야 돼 그건. 그래야 이제 뭐예요? 걱정해가지고 안 하도 맞지. 근데 장독대를 깼어. 그러면 뭐예요? 한 저녁에만 들어와도 안 때려요. 집 나가고 폐 3, 치. 그러면 이거 사례 나올 때 폐업기간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 폐업기간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나오잖아. 예, 그럼 그때는 요 폐업기간을 잘 뚫어지게 보시고 위반행위 뭔지 보셔야 돼. 이건 뭐예요? 폐업기간 안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이 업자가, 이 합자가 업이잖아요. 업. 예? 이건 시험 보면서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 설명도.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자, 업무정지 못 때린다. 몇 년 지나야 못 때려, 이거?
3년. 이거 시간 지나갔다야. 이때는 폐업기간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잘 구별하셔야 돼. 자,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맞출 사람 맞추시고요. 아이고, 나는 저것까지는 못 해먹겠다. 그럼 포기하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충지문.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니은. 지금 옳은 거 오라고 그랬잖아. 3번. 나하고 뭐예요? 나라. 답은 알고 가야지, 일단. 체크. 맞죠? 다, 나라. 그러니까. 3번이죠? 밑에 보충지문 보세요. OX 해보세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하고 3년이 경과했을 때는 소공에 대해서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지. 3년 지나면 못하는 건 뭐예요? 업무정지나 못하는 거죠.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나 뭐 이런 것들은 3년 지나도 때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효가 없다고 그랬죠. 1번 X인 거 알아두셔야 돼요. 1번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 이거 그러면 합격을 못해. 보충지문 1번 같은 거. 위에 박스 문제 같은 건 혹시 이제 패스라고 했으니까 틀릴 수가 있어. 근데 밑에 보충지문 이걸 틀려갖고는 합격하기 힘든 거예요. 밑에 두 번째 것도 해보세요.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어. 3년이 지났어. 그러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없다? 그래도 할 수 있다. 등록 취소에는 시효가 없어. 그거 끝내 때려요. 시효가 있어서 몇 년 지나면 못 때리는 게 뭐예요? 업무정지밖에 없죠. 시효제도가 있는 건 유일하게 업무정지밖에 없어요. 예. 자, 이제 37번 갑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이게 오늘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협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의논했습니다. 기억번. 머리에 지금 막 머리가 열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막 밀도가 높은 거 막,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뭐예요? 막 그 농도가 진한 무슨 뭐 이런 걸 물도 없이 막 마시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야. 자, 가끔씩 물 좀 드셔가면서 이게 소화가 돼야 될 텐데 너무 좀 어려우니까. 자, 기억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서울시 지부를 설치하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갖다가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협회는 국장한테 언제까지 보고? 5일 내 아니고 지체 없이 보고. 5일 내 국장한테 보고하는 건 뭐? 취소, 자격 취소. 5일 내 국장한테 보고하는 건 뭐예요? 자격 취소. 5일 지체 없이 국장한테 보고하는 건 뭐예요? 협회에서 의결한 거. 두 개 가지고 바꿔서 내잖아요. 지금 보니까. 응? 지체 없이 보고해요. 협회는 국장한테 언제 보고? 지체 없이 보고. 자, 디귿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협회 공제사업에 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협회 공제사업을 검사할 수 있는 사람 금감원장 맞죠? 아니, 회계장부 갖고 와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 금융감독원장 맞잖아요. 근데 어디가 틀린 거예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 말이 틀렸죠? 금감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요. 누가 요청을 해야 돼? 국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하나 해서 그렇죠? 디귿번도 틀렸죠? 네. 지금 여러분 눈치가 지금 시험만 끝나면 이걸 찢어버리고 싶은 지금 시키 일보 직전의 느낌. 찢지 마시고 여러분 봐서 여러분 걸로 이거 만드셔야 돼. 예. 자, 중간중간 물을 좀 드셔요, 진짜. 예.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이나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뭐예요?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어때요?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맞습니까? 10%인데 10%. 100분의 10. 100분의
10 이상이죠. 공제료 수입은 맞아요. 그러니까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00분의 10이라고 하셔야 되지. 100이 아니고. 100분의 100은 저 지급여력 비율이죠. 그 다음에 미음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뭘 얻어야 되겠다.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국장의 승인이죠. 국장. 금감원장은 유일하게 어디에만 나와요? 저기 검사할 때 조사검사일 때만 나오죠. 다 틀려먹었죠? 5번. 자, 37-1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부칙개공은 협회회원이 될 수 있다지. 이건 아실 거고. 2번.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 고유 업무에 해당된다. 협회 고유 업무에 부동산 정보 제공이 들어가죠. 그래서 협회가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협회가 거래정보 사업자죠. 그래서 협회가 말을 안 들어도 500과 사업자가 말을 안 들어도 똑같이 500과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되겠다. 정창인 등 300, 600, 120이죠. 그렇습니까? 300, 600, 100 뭐요? 20. 그러니까 30명이 틀렸죠? 여기 지금 3번은 정관 작성을 물어봐요? 창립총회 물어봐요? 창립총회. 그러면 600부터 시작해. 근데 원래 전체는 600명 이상인데 서울 출신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 20명, 30명이 아니고 몇 명 이상? 20명. 300, 600, 120 이렇게. 숫자 틀렸죠? 30명 이상이 아니고 20명 이상. 자, 4번. 협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를 둔다.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4번 지부는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 맞잖아요. 국토교통부 지부나 지회는 둔다예요? 둘 수 있다예요? 둘 수 있다죠? 둔다가 아니고 한 군데 더 틀렸어요. 그치, 정관이죠. 국토부령이 아니고 뭐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두 군데 틀렸다고요? 정관이면 여기 유일하게 정관은 딱 여기 나와요. 정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는 게 여기.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 지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도의사의 권한이고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등록관청의 권한이다. OX.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등록관청의 권한이다. OX. 맞는데?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등록관청의 권한이다. 누구의 권한? 국장의 권한이에요. 국장. 지부든 지회든 감독 권한은 오로지 국장한테만 있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자, 지부를 만들었을 때 설치 신고는 시도의사한테, 지회를 만들었을 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 그렇게 하지만 만들어진 이후에 지부나 지회 감독은 싹 누가 해요? 국장이 한다. 이거지. 그럼 뭐요? 다 틀렸어요? 아, 2번 맞죠? 2번 맞고 다 틀린 거. 나머지는 자, 37-2번 틀린 거 묶은 거 이렇게 했는데, 자, 기억방.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되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어떻게 돼요? 정책 지금 뭐예요? 이거 운영위원회잖아요. 운영위원회 동그라미로 시작하잖아. 19명 이내. 동글동글 동글뱅이 운영위원회 19명 이내. 그렇죠? 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심의위원회는 그치. 지읒자 정책 7자로 시작해. 정책심의위원 7자로. 그러니까 뒤에가 19명 이내로 바꾸셔야 되고. 자, 니은번은요.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국토부에 두는 거예요? 협회에 두는 거예요? 운영위원 협회. 운영위원회 협회. 그렇죠?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정책이니까 국토부 둘 수 있다. 둔다예요. 아, 둘 수 있다요. 참. 맞아요.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협회 완전히 필수기구. 그러니까 협회에 둔다. 감시하는 기구니까. 정책심의위원회는 감시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책을 만드는 데지. 심의하는 데지 이건.
네 한 번도 틀렸죠? 국토부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협회. 자, 디귿번. 소비자원의 임원이었던 사람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소비자 단체 임원이었던 사람 안 껴줘, 이제. 집에 가서 지금 설거지하고 있다고? 그렇죠. 현직만 인정되지. 소비 전문가는 현직, 금융 전문가는 전직, 현직 다 되고. 자, 리을번. 협회 회장 및 임원인 운영위원 숫자는 전체 운영위원 수의 얼마? 2분의 1 미만이에요? 3분의 1 미만이에요? 협회 출신. 3분의 1 미만, 3분의 1 미만. 절반도 아니에요. 그냥 3분의 1 미만이 돼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다 틀리는 분위기죠, 지금? 자, 미연방. 운영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아니, 이거 지금 협회에 있는 거잖아요. 협회에 있는 기구의 위원장을 국장이 임명하진 않아요. 국장이 임명하는 건 뭐죠, 여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장이 임명하지.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둘이 달라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이건 국토부 관할이니까 그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지, 당연히. 위원장도 누가 되고? 1차관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국토교통부 나와버리라고. 이건 협회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이게 완전히 딴판이라고. 여기는 관이요, 관. 여기는 민간기구예요. 민간 단체인데 민간 단체지. 여기는 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 틀렸죠? 정답 5번. 자,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긴 한데 38번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포상금은 1인당 50만 원으로 한다. 1인당 아니고 한 건당이죠? 자, 2번.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포상금 준다. 무죄 판결 나도 포상금 주는가요? 네, 무죄 판결. 피업자 들어간다고 그랬죠? 포상금 줘요.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은 안 주고, 무혐의 처분은 피업자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검사가 무혐의 처분했어요. 포상금 나와요, 안 나와요? 무혐의 처분 안 나온다니까. 피업자가 없잖아요. 무죄 판결은 무자로 시작하지만 무죄 판결은 피업자가 있잖아요. 피업자. 포상금 줘요. 네. 2번은 그러니까 맞네. 3번은요. 행정기관에서 발각된 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거짓말.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 들어가야 되죠? 후가 틀렸죠? 4번. 이거 쉬운 문제예요, 좀. 보상금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되겠다. 돈 달라고 해서 어디 가서 신청서를 들이밀어야 돼? 등록관청에 가서 신청서 제출해야 되는 거죠? 수사기관 아니고. 수사기관 어딘지 아시죠? 경찰서죠? 경찰서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겠어요? 돈 없어요, 거기요. 어디 가서 신청해야 돼? 등록관청.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을 때 균등하게 배분한다. 2건 나온 뒤에는 뭐로 와야 돼? 암호. 2건 나오면 뒤에 최초. 균등 아니죠? 2건 나오면 뒤에는 뭐예요? 최초. 자, 이렇게 하면 또 틀렸고. 다 맞는 거 몇 번이요? 2번. 38-1번 갑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거짓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보상금 받을 수 있다. 아니, 1편 보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1편 보상금은. 자, 보상금 하면 양부모 아닌교. 보상금 하면 양부모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은 어디에 들어가요? 부에 들어갑니다. 부가 뭐예요? 거짓으로 등록한 거.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부정 등록. 거짓 등록이나 부정 등록은 같은 뜻. 동그라미 1번. 거짓 등록자도 포상금 걸려 있죠? 자, 2번. 보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하나여 지급한다. 보상금 언제 줘요?
공소제기 또는 뭐요? 기소유예 났을 때도 포상금 주지요.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하나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아니 맨날 그랬잖아요. A 또는 B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출제한다고 그랬어요? 요때만 줘 이렇게 한다고. X죠? A 또는 B 그러면 요것도 아니면 이때도 주니까. 틀렸죠? 3번 보상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국고보조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보상금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하는 제도가 있죠. 1편은 국고보조는 몇 프로까지 보조? 50%까지 보조요. 50% 뭐예요? 까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0분의 50 이내. 그죠? 까지니까 이내요, 이하? 반대로 쓰고 있죠, 지금. 어디가 틀린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디가 틀렸어요? 이상이 틀렸죠? 이상이 아니고 뭐예요? 이내. 정말 중개사법이 이 침해 예방에 정말 특효약이에요. 머리를 세밀하게 써야 돼.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지금. 치매를 예방하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딱 조회해서 알아본 뒤에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리고 등록관청에서 지급하죠. 결정일로부터 언제까지 포상금을 주어요? 1편 보상금이니까 1개월 내 지급이죠. 2편 보상금이 2개월이고. 자,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는 중개사 법령에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합의보다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맞는 거 틀린 거야 이게. 틀렸지? 합의가 우선하지. 반대로 쓰고 있죠? 답은 1번. 자, 38-2번 보시겠습니다. 자, 38-2번이 칠판에 있는 거예요. 포상금 권리에 있는, 포상금 하면 양분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자, 기억반은요. 어떤 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아닌 자가 뒤에까지 보셔야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문자를 썼다. 이건 포상금 걸려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아닌이 뭐예요? 예? 암기를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아닌은 뭐예요? 아닌 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표시광고한 거예요? 아닌 자가 광고 낸 거예요? 1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요것만 보시면 안 돼. 아닌 자가 뭐 했다고? 표시광고. 아닌 자가 썼다는 게 아니고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썼다고. 이건 포상금하고 관련 없어요. 1항 일반이죠. 아닌 자인데 아닌 자. 1항 일반. 그러나 포상금 관련 없다고. 자, 니은번 개공을이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했다.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게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교란행위 들어가죠? 교란행위 몇 가지? 7가지죠? 교란행위 7가지가 이렇게 해서 두 쪽이 나 있다고 그랬죠? 교란행위는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로서 이렇게 나오잖아. 단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개공의 영업을 방해했다. 이렇게 나오죠.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어. 이렇게. 응. 자, 이렇게. 거기가 뭐예요? 특특 높이방이죠. 여기야? 특특 높이방. 이거 두 쪽이나 높이방 이렇게. 여기하고 요거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왼쪽은 아까 했던 것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왼쪽은 뭐예요? 개공 등 종사자의 사장님 쪽이고 이쪽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합쳐서 전부 다 뭐예요? 교란행위. 이렇게 되는 거지. 포상금이 다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38-2번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 자, 니은번은 포상금 오케이. 시세 조작입니다. 교란행위. 디귿번은 뭐예요? 부녀회원이 나왔네 벌써. 안내문 나왔고 뭐 특정 뭐 나왔죠? 이거 특 높이방 할 때 뭐 어떤 특인지 모르겠는데 특이요? 포상 걸려 있죠 이것도? 리을번은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짓으로 광고했다고 나오죠? 거짓 광고는 포상금 걸려 있는 사유에 들어가요? 네. 어디 들어가요? 어디 하면 얘기를 해봐. 어디 여기서 어떤 거예요?
거짓 광고잖아, 광고 지금. 예? 그래가지고 집에 예막이 되겠어요? 더 쓰란 말이에요, 더 머리를. 여기 보면 거짓으로 등록했다는 것은 포상 걸려 있지만 아닌 자가 광고한 거 말고 부당 표시 광고 있잖아, 부당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내용이 거짓 광고라든지, 예? 거짓 광고 지금 나온 게 요거잖아, 거짓 광고. 그 다음에 과장 광고라든지, 예? 허위 매물 광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부당 표시 광고죠. 이건 뭐예요? 500과죠? 500과 과태료.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고 어떻게 같아 이게? 응?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항 일반짜리? 1항이 일반짜리니까 이것은 뭐 포상금이 걸려 있잖아요. 얘는 광고지만. 근데 이것처럼 뭐 부당한 표시 광고 했을 때 이거. 아니면 명시사항을 명시 안 한 광고 있죠. 광고할 때 명시사항 빼먹은 거 100과죠? 얘네들은 포상금과 뭔 관련이 있냐고. 관련이 없잖아요. 광고지만. 포상 관련 있는 건 뭐예요?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특특 높이 방할 때 방자가 있죠. 방자가 무슨 뜻이야 이게? 광고 방해. 분야에서 사장님들 광고 방해하는 거. 이 정도가 3항인 3반인데 요건 포상 걸려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관련된 행위 중에서 보면 저 왼쪽 제일 약한 거에 과태료 같은 것은 포상 관련이 없다고. 아닌 자가 광고 낸 거. 그 다음에 부당 표시가 아니야. 광고 방해죄 이런 것들이 포상 뭐 관련돼 있다고. 두 개. 관련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광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것도 아니고 리을번 아니죠? 미음번 어때요? 단체 나와버렸죠? 아이고 좋아라. 단체 나오면 뭐야? 단체 여기 뭐 단체 어디서 단체 나오던데? 여기도 나오고 그죠? 특정 중개사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합시다. 이거네 이거요. 단체 여기죠? 이거 교란행위죠? 교란행위? 교포 3세 포상금. 그러면 3개 같은데 3개. 나다마 5번이죠? 5번. 자, 38-3번 수수료 납부사에 해당되는 거 빨리빨리 동그라미 쳐봐요. 하나밖에 없네. 두 개네, 2개. 그쵸? 어떤 거예요? 디귿은 나오면 안 되지. 리얼하고 마지막 거. 마지막 2개. 그러니까 신고 필증. 지금은 신고 확인서라고 해야 됩니다. 신고 확인서 재교부하고. 그 다음에 응시할 때 이때는 수수료 내야 되죠? 그 나머지는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요. 38-4번 가볼게요. 신고센터에 신고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보세요. 신고센터에 신고할 행위 이거 뭐예요?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거 어떤 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거예요? 교란행위. 교란행위가 요거잖아요. 지금 교란행위. 그럼 교란행위 아닌 걸 골라라 이거예요. 빨리 골라보세요. 교란행위 아닌 거. 38-4번 별표 쳐주세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1번은 광고 방해. 그 투기 교란행위 중에서 2번이 답이에요. 2번은 금쟁이지만 교란행위는 아니야. 3번은 뭐예요? 또 보니까 특정, 특자고 3번은 특자 동그라미 딱 치시고 4번은 뭐예요? 거래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고 나오죠? 그거 뭐예요, 이거? 시세 조작이라고 쓰실 줄 아셔야 돼요, 4번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 그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이것은 안 나왔을 때 시세 조작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4번. 5번은 단체 동그라미 딱 치면 끝나죠? 단체 그럼 뭐예요? 교란행위지. 답 2번. 네. 자, 38-5번은 틀린 게 2번이에요. 2번 지문만 보고 갈게요. 2번 지문. 2번은 어떤 거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센터 업무를 갖다가 어디에 위탁한다?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이 유일하게 나온 데가 뭐였어요? 아까 협회에서. 금융감독원이 딱 한 번 나와. 어디 나와? 장부 갖고 와. 이거 할 때. 조사 검사할 때. 회계장부 갖고 와. 그때만 나온다고. 금감원장 아니죠?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자, 뒤에 갑니다. 1학년 1반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방.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업을 한 소공.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매매업을 했다는 것은 금쟁이죠, 금쟁이. 금쟁이요? 금쟁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가요? 아파트 분양권. 장래 건물로서 중개상물이죠? 사타 팔고 하면 어떻게 해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33명의 부모랑 그 다음에 직상투자증권회사는 시세를 조작하는 단체로서 개공의 업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방해놨다. 여기 3학년 3반 1학년 1반인 아닌 비양과 임시이사 2등 이소란 사람은 외자 이름 수협에서 판매하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가 싹 금쟁이에요. 여기에 33명의 부모 빼고는 다 금쟁이. 그 중에 여기 시세 조작하는 단체로서 이렇게 개공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은 금지 행위 중에서도 뭐예요? 교란행위. 그죠? 그 교란행위가 두 쪽이 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또 시세 조작하는 단체하고 여기하고 왼쪽으로 쭉 다르죠. 성격이. 왼쪽은 뭐예요? 개공 등 종사자 사장님 쪽이고 여기는 뭐예요? 부녀회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부녀회 누구든지 이렇게 되죠. 어쨌든 교란행위. 그죠? 이렇게. 자, 1번은 기억번은 뭐예요? 기억번은 요 중에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요 중에서 요거에 들어가요. 기억번은 뭐예요? 기억번. 분양권에 대한 매매번 여기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죠. 요거 몇 자 딱 동그라미 치고 뭐예요? 1학년 1반이죠. 니은번은 어떤 글자에 동그라미 치셔야 될까? 니은번은 네 문제 남았습니다. 네 문제. 방해.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개공의 업무를 방해한 그 분야의 활동 요 내용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여기 5가지가 있죠. 특 높이방. 그래서 방자가 뭐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광고 방해죄, 교란행위. 아까 포상금도 걸려 있었고 광고 방해죄. 교포 3세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포 3세가 교란행위, 포상금, 3학년 3반. 중요한 거예요. 자, 디귿번. 어디에 동그라미? 임시. 여기 동그라미지. 1학년 1반이죠? 임시이사 2등 이소는 이거죠. 자, 리을번. 투자죠? 그러면 직상투자증권회사 투기 조장행위죠? 3학년 3반 얘는 투자증권회사. 자, 그 다음에 미음번은요? 미음번.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거 뭐예요? 양도되어 한 거지. 이랑 일반이죠? 또요. 그 다음 거 비읍번. 그쵸. 이소 여기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아랍의 숫자로 나왔죠.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거. 아랍의 숫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암기했지만 이소 이렇게 되지. 사람 이름이니까 이렇게 암기한 겁니다. 이소. 1학 일반이죠. 마지막 거. 이거 단체 나와버리면 너무 좋아. 단체는 아까 어디 있어? 여기 단체 나오죠. 여기. 단체는 몇 학년 몇 반? 3학년 3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학년 일반인 건 가만히 보니까 기억반, 그 다음에 디귿반, 이거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미음번, 마, 그 다음에 뭐예요? 피읍, 마바, 그죠? 마바, 그 다음에 그거 끝이네. 예, 그러면 가, 다, 마, 바. 4개. 예. 자, 39-1번도 똑같아요. 다시 찾아봅니다. 똑같은 거 연습. 기억번은요, 어떤 거 글자?
차별적.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개공 간에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사업적. 어디에 들어가요? 암기한 것 중에서 사이다차이죠. 사이다차 여기 들어가죠. 사업자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차별적 공개 1학년 사이다차는 1학년 일반 1학년 일반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자, 니은번은요.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의 전매를 알선했다. 이거 뭐예요?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의 전매를 알선한 건 뭐예요? 이거 투기 조장행위. 요자 여기 들어갑니다. 대놓고 투기 조장행위라고 해도 투기 조장행위지만 미등기 전매 알선이 대표적인 투기 조장행위죠. 그때는 전매 차익이 안 생겼던 투기 조장행위로서 금지가 된다고 판례 공부했었죠. 그럼 요거 배워요. 투자니까 투. 3학년 3반입니다. 니은번은 투자를 옆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투기 조장행위 3학년 3반.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뭐예요? 디귿번. 안내문,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거 나오버려요. 특자 나오죠. 특 높이방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요 특이든 하여간 이건 뭐예요? 몇 학년 몇 반이요? 3학년 3번. 리을번은요. 리을번. 비밀을 누설해버렸죠? 어디에요? 그 칠판에서 어떤 거? 아닌 비양 아닌 비밀 누설한 거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옆으로 암기하는 것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떤 글자를 땄다, 어떤 내용이다, 글자에 동그라미 치거나 옆에 글씨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나왔을 때 동그라미 치고 옆에 글씨 써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음번은 뭐예요? 미음번. 의뢰인과 아파트에 대해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눈에 보이게 안 나왔지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직접 거래죠. 의뢰인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직자를 옆에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직상투자증권회사니까 3학년 3반이죠. 3학년 3반에 해당되는 게 니은번, 디귿번, 미음번 3개죠. 나다마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은 가라예요. 가라. 없어요? 있지. 답이 가라지. 어디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가라. 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이 같은 거 고르니까 답은 이게 두 종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40번입니다. 과태료 사유에 관한 연결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확인 설명서를 안 줬어요. 확인 설명서를 개공이 안 줬다고. 그럼 뭐예요? 무슨 500과야. 업무정지지. 빨간 눈사람이 밑에 몸통 어디다 둬버린 거예요. 몸통. 뚱뚱한 몸통.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날인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몸통. 업무정지지. 무슨 과태료야. 지금 우리가 과태료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죠? 업무정지 누가 때리고?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맞지. 자, 2번. 자격 취소를 다 받은 공인중개사가 7일 내 자격증을 반납 안 했죠? 자격증 반납 안 했다. 반납 안 한 죄는 백과. 근데 자격증을 반납 안 했으니까 누가 물려요? 시도의사가 물리고. 맞추셨어요? 3번. 국토유통부 장관의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만 정당한 서류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예요. 500과죠, 500과. 응? 통신 서비스 제공자 KT 500과. 누가 물리겠어요? 국토유통부 장관. 관인데 과라고 써놨네. 자, 어쨌든 액수가 틀렸고. 4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개공. 연수교육 안 받은 죄는 전부 다 500과. 소공이 연수교육 안 받아도 500과. 누가 물려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아니죠? 맨날 이런 거 물어요. 5번. 공개사업의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협회. 협회 나오면 어떻게 해요? 500과. 거의 다 500과인데 누가 물리고? 국자. 5번이 정답.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몽땅 고르세요.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는 거 몽땅 고르셔. 가로 기억반.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자를 썼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치. 부칙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러면 안 되지. 그쵸?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쓰면 뭐예요? 백과. 명칭을 잘못 쓴 거예요. 자, 니은번은요. 개공이 확인 설명서에다가 날이 나랬다는 거예요. 업무정지지. 업무정지. 과태료 아니고 이것도. 그렇죠. 기억번은 업무정지. 아니 과태료고. 니은번은 업무정지. 날이 나는 죄는 업무정지잖아. 교부 안 해도 업무정지. 이거 개공이니까. 이건 아니고. 디귿번은요. 중개가 완성된 때 의뢰인한테 손님한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안 했다 이거요. 예? 중개가 완성됐을 때 1억짜리 보험에 들었어 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안 했죠. 그럼 이거 뭐요? 백과. 이거 우리 암기할 때 이거 암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기억번은 요거고요, 요거. 그 다음에 니은번은 업무정지였으니까 아니고, 디귿번은 뭐예요? 손자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줄게 설명을 안 했다든지, 관계증서사본을 줘야 될 건 안 줬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백과. 업무정지 아니고 백과죠? 그래서 디귿번도 답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뭐예요? 표시광고할 때 명칭을 누락했다. 이거 뭐예요? 표시광고할 때 명칭을 누락했다는 건 요 칠판에서 어떤 거? 표시광고할 때 명칭을 광고할 때 명칭 집어넣어야지. 성명, 이소연 등 집어넣어야 되죠. 그걸 누락시킨 걸 뭐라고 그래요? 표시광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했다. 거기서 표시광고를 잘못했다고 하는 표자. 표시광고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 할 때 뭐예요? 잘못했다는 게 누락을 했다는 뜻이죠. 누락했다는 게 뭐예요? 명시할 걸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상호를 빼먹었어요. 사장님 이름을 빼먹었어요. 광고할 때. 이거 표시광고를 잘못한 거죠. 그럼 뭐예요? 백과. 표시광고할 때 내용이 엉터리인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표시광고할 때 내용이 엉터리인 거 500과. 표시광고할 때 명시할 걸 빼먹으면 백과. 이거잖아 이거 지금. 그래서 시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은 리을번 요건 백과 맞죠? 예. 미음번은요. 이거잖아요. 부당한 표시 광고, 거짓 광고, 과장 광고, 그죠? 500과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백과가 해당되는 게 3개인데 정답은 가다라 5번이죠, 5번?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번까지 했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계속 돌려보세요. 2번.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보러 오기 전에 이걸 한 번씩 막 보고 와요. 한 번씩.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거 40문제 다 나와. 그러면 이게 4번 보면 이거 4번 봐야 돼. 4번. 뭐 동영 볼 때마다 그 전날 이걸 한번 싹 보고 와야 돼. 싹 보고. 몇 점 나오나. 동영 모의고사도 이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는 쉬워요. 이거보다는 쉬운데 그럼 동영 모의고사 여러분 이제 뭐예요 막. 한 번 볼 때 70, 두 번째 동영 80, 세 번째 동영 85, 네 번째 동영 90 이렇게 나오겠죠? 왜 안 나오나? 여기서 다 내는데 지금 시험 문제를 가르쳐주고 내는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평균 내니까 막 85 이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가르쳐줬어요. 이제 동영까지. 예. 더 이상 없어 이제. 이거 반복해서 많이 보시면 돼. 반복하는 것만 남았다고 이제. 아셨죠? 네. 자, 2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자, 남은 기간 동안 반복 많이 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